통일자문회의 의성군협의회가 주관하는 2016 의성군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협의회에서 개최하는 2016 의성군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강연회에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안보단체 협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연회 시작에 앞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및 민주평통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의장이신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대행기관장이신 6만 의성군민의 기수이신 김주수 군수님 소개드립니다. 민주평통 의성군협의회 자문위원이신 의성군의회 최유철 의장님 소개드립니다. 3260 부대 5대대 엄범용 대대장님 소개드립니다. 제양군인의 배효길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6.25 참전 유공자 우재철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무공수훈자회 박봉출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고엽제전후회 이상태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각 면의 면대장님들께서 또 많이 자리하셨습니다.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성군협의회 오벌수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민주평통 의성군협의회 자문위원이신 임태선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역시나 권순락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저희 평통 의성군협의회 위원분들 일괄 뒤쪽에서 지금 행사를 돕다 보니까 일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마르고 갈 거로
의성군 협의회 오걸수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는 듯한 폭염으로 유난히도 더웠던 여러분도 이제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온 듯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안보강연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성군 협의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안보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김주수 군수님과 최유철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주수 군수님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강연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6만 국민의 대변자이시며 국민의 복리승진과 살기 좋은 의성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유철 회장님, 의회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통일공감 안보강연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엄범용 3.1공부대 5대대장께도 오늘 뜻깊은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부회 의원 여러분과 오늘 행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안보단체 협의회 회장님 여러분과 기관단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독재 정권은 김정은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중장거리 핵미사일을 발사하여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다시 5차 핵실험을 하여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하여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회의석상에서 자세가 불량하다 해서 처형을 하고 손뼉을 잘못 친다고 해서 처형을 시키는 공포 통치를 일삼하고 있는 북한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굶주려가고 있는 불쌍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도외시하고 오직 핵개발만 몰두하는 김정은 독재자의 공포 통치는 멀지 않아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의 안보는 최고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김정은의 무력 도발을 단합된 힘과 튼튼한 안보와 반공 정신으로 국력을 길러 8천만 민족의 희망과 영원인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오늘로 통일공감 안보강연회가 통일을 이루는데 작은 힘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끝으로 오늘 2016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강연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기획 기관장이신 김주수 군수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그저께 추석에 있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자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걸수 회장님께서 좋은 그런 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안보하면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도발적 행위가 우리 안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국내적으로 또 지진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삼성의 또 갤럭시 세븐의 그 리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응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정파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해군 장교로 특히 정보 장교로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남북 관계 또 중소 관계 여러 가지 상황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또 과거에 우리의 식량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과의 여러 가지 또 통일에 대비한 응전 계획 등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겪어봤습니다. 이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같이 중국, 소련을 비롯한 우리 주변 강대국들의 외교 문제도 굉장히 풀어야 할 그러한 시급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국력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대국에 들어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최근의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단합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비군 전체 우리가 이제 안보 관련 우리 단체장님들 다 오셨습니다. 또 유교 참전사회나 또 우리 무공순제나 다 우리 또 향토 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향군 여러분 이분들의 피땀 속에서 이렇게 권위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시점에서 오늘 좋은 강연 들으시고 다시 한번 국가와 민족과 지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가운데 묵묵히 또 수학의 계절을 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해주신 그런 결실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과정에 우리 최태림 도의원 오시는데 여러분 인사하는데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안보단체장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여기 모든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그런 다시 한번 다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회의에 최유철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수석은 잘 쉬셨습니까? 며칠 제가 어른들을 만나 뵈니까 이 남자 어르신들은 표정이 별로고 여자 어르신들은 표정이 아주 밝아요. 세상이 남자들 참 살기 힘듭니다. 수석 때도 별로 즐겁지도 않고 오늘 이 통일안보 강연을 준비해 주신 우리 오걸수 평토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우리 안보 관련 단체 회장님들 거의 다 오셨어요. 우리 김범용 대대장님, 또 배영일 향군 회장님, 박봉출 무공수운자 회장님, 우재철 유교 참전 회장님, 이태수 우리 고협주 회장님, 장준호 예비군 대장님을 비롯한 귀한 분들 다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바쁘신데 우리 군수님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최태림 도의원은 어디 가면 늦게 오는데 하여튼 질이 났어요. 박수 많이 받으려고. 하여튼 최태림 도의원님 바쁘신데 또 참석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임대선 운영위원장님 또 권술락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또 앞자리에 이 귀한 분 또 한 분 오셨는데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엄마도 와 계시는데 그 뒷날이 보면 허전해요. 그렇지만 제가 추석 다음 날 어떤 어른이 전화가 와서 아 그래 의장님 뭐 잘 지내시나 하길래 하고 우리 어르신도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뭐 하루 왔다 훅 가보니 뭐 정신도 하나도 없고 기차 떠난 텅빈 역 같다라고 역 같은 데라고 하면서 그 허전함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 하는데 그래도 화가라면 허전해요. 그래서 우리 오골수 회장께서 그 허전함을 오늘 달래주려고 그리고 평양 예술단까지 불러놨어요. 이거 다 보시면은 우리 오골수 회장 감사합니다. 이게 다 끝나면은 좀 허전한 마음이 다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돈 좀 받았는 거 자식들한테 받았는 용돈 좀 팍팍 쓰시소. 놔두고라니까 그러면 덜 허전해집니다. 어쨌든 오늘 을계기로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셔가지고 즐거운 나날 되시고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리면 올라오셔야 되는데 급하게 먼저 올라오셔야 돼요. 네. 큰 박수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주 강사님은 얼굴도 이쁘고 참하죠. 전 한경북도 예술선전대 기획팀장을 하시고 또 전 한경북도 선전부 방송원 아나운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 안보강사 그리고 TV 채널 A에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군 학교 강연을 이제까지 한 2000여 회 이상 안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선임이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는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해왔는데 또 우리 간사님께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예술 선전대 이거 어떤 데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선전대는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제가 남한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모내기를 사람이 안 하더라고요. 기계가 해버리네요. 예, 저희는 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요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다 가서 뭐를 꽂아야 됩니다. 근데 선전대는 뭐하냐? 그 앞 논두렁에 서서 노래를 불러요. 참 매미 같지요? 그래 저희는 그러려고 어려서부터 남들이 놀 때 맨날 엄마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아코디언 연습하고 노래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탈북하기 직전까지는 선전부 방송원 우리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고정으로 나오는 이따만한 아줌마 남자 사는 근데 요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전을 할 때도 똑같은 악센트를 씁니다. 왜냐? 우리 남한에서는 잘하라!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한 것만큼 통장에 돈이 찍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공동으로 일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공동일은 남의 일이고 남의 일에는 5, 6월에도 손발이실이 돼요. 그래서 농장 포전은 공동일이 아니라 나의 포전이라는 당예고를 높이 받들고 이따운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북한에서 해왔던 방송은 멘트를 제가 지금 나가면 프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리 조금 키워주시고 소리 안 커지나요? 어디 있어? 네, 저 요따우 예민아입니다. 이게 소리가 조금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들리셨죠? 예, 그래도 어쨌든 북한에서 이렇게 입으로만 벌어먹고 살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다가 탈북을 왜 했느냐? 두만강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는 탈북자들이 많겠지요.
90년대 중반부터 탈북이 시작되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여목이 안 보이나 야? 아이고 탈북했겠지 뭐. 모기도 안 보여 야. 탈북했나 봐.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는 똥개들도 탈북을 하더라고요. 철이네 개는 왜 안 보이냐? 탈북했겠지. 실제로 개들도 탈북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개들이 왜 탈북을 했느냐? 중국에 가면 인기가 많대요. 어디서? 보신탕 집에서. 보신탕 집에 가게 되면 왜 인기가 많으냐? 중국 개들보다는 못 먹고 자라다 보니까 기름기가 없어서 담백하대요. 그래서 북한개 한 마리를 데려가면 준 거지만 중국산 칼라TV 한 대를 줬어요. 엄청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똥개들도 탈북을 하게 되면 칼라TV로 환생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한 식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탈북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지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밥술은 뜨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왜 탈북을 했느냐? 중국에서 넘어오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거지들이 많다고 배웠는데 제가 본 드라마 속의 거지들은 하나같이 자가용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인들은 사랑하면 후딱 결혼하면 될 텐데 이놈의 드라마는 보는 사람 애간장을 태워요. 만났다 헤어졌다를 수십 번 반복해 쌓더라고요.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떠나는 겁니다. 야, 북한에서는요 우리 집 가문 중에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가문의 영광이고 출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꼬리 한번 잡아보게 되면. 남한 사람들은 다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줄 알았는데 가장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를 해보자.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겠냐. 정말 이 남한에 빌딱 꽂혀버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고 마침 남한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친구 중에 사촌 동생이 이미 남한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 부록을 보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두만강을 넘게 되었지요. 근데 이 두만강을 넘으려면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 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경경비대 초소입니다. 근데 얘네는 명색이 국경경비대일 뿐 돈만 주면 누구든 다 보내주는 친절한 오빠야들이에요. 예, 탈북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언제가 성수기냐? 바로 겨울이겠습니다. 얼음이라 달려가는 스피드. 그래서 저는 이 얼음을 달리던 순간만큼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보다도 제가 더 빨랐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넘을 때는 국경경비가 얼마였냐면 성수기다 보니까 평소에 200-300 위안이면 됐었는데 중국 돈으로 저희는 1000위안씩 썼습니다. 저에게는 큰 돈이에요.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 돈을 주고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남한이 무사히 올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두만강 넘는 비용이 얼마까지 올랐느냐? 한국 돈으로 무려 1200만 원에서 1500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금액이 올랐다는 건 뭘 말해줍니까? 국경경비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김정은 요인 종간화 새끼가 이게 가만 놔두게 되면 탈북할 사람들 다 가고 혼자 남겠으니까 국경경비를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돈만 오른 겁니다. 그 돈을 주고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부자들과 아니면 저처럼 남한에 와 있는 가족들이 돈을 써서 오는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혹여 사각지대를 통한 탈북을 시도를 해가지고 나름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그것마저도 어려워졌어요. 이 덫에 걸려가지고 작년 동안에 그 꽃제비 한 사람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결국 북한군이 넣은 덫에 걸려 이 발목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국경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만 제가 넘을 땐 이런 가정은 없었으니까 그나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을 경유해서 탈북을 했는데 베트남에만 가게 되면 남한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바로 타는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당국에서도 또 저희 그 탈북자들이 불법 체류로 그 베트남 호치민에 가니까 저희처럼 남한에 가려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480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숨이 꺽꺽 막히더라고요. 베트남이라는 데는 야 정말 못 살겠더라고. 한 40~50도 됐는데 영상 저희는 추운 3월달에 넘었는데 엄청 춥거든요. 거기는 한겨울이에요. 그러다가 열흘 만에 베트남에 똘렁 떨어지니까 숨이 꺽꺽 막히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 살 때야 이게. 사람이 이미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베트남 정부가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468명이라는 이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보내준 전세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기자들이 저희 온다는 걸 어찌 눈치채고 바로 국정원으로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내내 이렇게 렌즈를 땡기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에 그처럼 오고 싶었던 한국이니까 그 거리와 마을을 마음껏 내다보고 싶었는데 국정원 오빠들이 닫으라요. 커튼을 닫으래요. 기자들이 얼굴 찍는다고. 그래서 닫아놓고는 그냥 왜 토하면서 멀미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들어왔거든요. 그로부터 11년 만에 또 집단 탈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중국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던 여성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이 여성들이 언론에 막 노출이 되고 막 난리 나다 보니까 인터넷에도 이 여성들이 신상이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중국에서 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야 이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쁘기만 합니까? 재능과 끼를 겸비한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에미나이들이 한둘도 아니고 13명씩이나 떼거지로 들어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쁜 가시나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한에 와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좋아한데 어이구 남남북녀라더니 현수씨는 어쩌면 이렇게 예쁘세요? 억수로 예뻐요. 이런 말씀들을 하도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겁나게 예쁜 절세 미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방송 프로에 출연해보니까요 그분들의 말씀이 영원히 없었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왜냐면 저 정말 이쁜 줄 알았는데 제작진들은 저를 맨 뒷줄에다가 처박아 놓더라고요. 이쁜 가시나들만 다 앞줄에 앉혀놓고 제 옆에는 육신공룡보다 더 커다란 아줌마가 있었어요. 이순실 씨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언니인데 그 언니랑 제일 많이 떠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녹화를 하다가 아니 피디님 저희는 왜 맨날 뒷줄에 앉아있어요. 앞줄에 애들 좀 자리 교체합시다. CR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쁜 것들만 앞줄에 앉는 더러운 세상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제가 출산 때문에 방송을 쉬게 되었는데 어떤 애청자분께서 시청자 게시판에 이런 또 감동적인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유현주 없는 이만가군,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와 같다. 그때부터 저는 메시를 좋아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탈북자 지금 29,000명을 넘어서서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탈북자들이 지금 함경도 출신이 77%를 가장 많습니다. 왜냐? 두만강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북한에서는 두만강을 두만강이라고 안 해요. 도만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 종로 3가역에서 동창을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이런 꿈같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해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강의 끝난 다음에 뒤에서 이제 공연하신 평양예술단 단장 김용옥 씨는요. 제 고향 선배예요. 예술선전대 대선배거든요. 이렇게 고향 사람들을 남한에 와서 만나고 우리는 졸업할 당시 42명이었는데 14명이 왔거든요. 술 한잔 기울이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야야야 통일이 돼서 고향에 가도 만날 친구가 없겠다 야 올리안들은 다 왔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올 사람들은 다 오고 지금 국경 경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어떻게 쓰든지 오더라는 겁니다. 전기철책을 뚫고 오더라는 겁니다. 작년에 온 친구가 전기철책을 넘어서 왔더라고요. 야 네 여자가 무슨 재주로 전기철책을 넘었냐? 땅 파고 왔대. 야 네가 1월달에 넘었는데 그 어땅이 파지더냐? 걱정 말래요. 국경경비대 오빠에게 돈을 찔러주니까요 이미 파여져 있는 땅으로 안내를 하는 특급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더래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유의 행보가 있느냐? 당에 정책이 있으면 인민에게는 대책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랑이 얼마나 이제 썩을 때를 썩었냐면요 저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안 받아요. 왜냐? 돈이면 다 되니까요. 저 탈북자지 않습니까? 탈북자 가족인데 그 신분을 어떻게 바꾸냐? 저희 집에서 100달러 한국 돈 10만 원만 그 주민등록과에다 넣게 되면요 저를 죽일 수가 있어요. 사망자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다음에 저희 엄마가 저를 찌개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 더럽대요. 왜 산 사람을 찌개버리냐 그랬더니 그래야 여기 사람들이 편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을 보내주니까 저희 집은 탈북자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다른 집들보다는 잘 살아요. 이거 동네 사람들이 배가 아프거든요. 우리 집에서 맨날 고기 냄새 나보세요. 복부에 통증을 느껴요. 예. 저 집이 수상하다. 맨날 고기 냄새 난다. 그러면 요거를 접수받은 경찰은 저희 집으로 와서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빙 뜯어가요. 돈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순간
목소리는 부드러워지고 인자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변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기 203호 영순이 엄마 조심해라. 요번에 너 찔렀다. 이런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 가족들이 많은 지역을 담당한 경찰들일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예요. 이게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탈북자 가정이 타도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전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추석을 갓세지 않았습니까? 추석 명절 되게 되면 결혼 안 한 자녀, 또 취직 안 한 자녀가 있으면 너는 언제 할겨? 하죠. 국경지역 엄마들이 그런답니다. 너는 언제 갈겨? 남의 집 딸들은 잘만 없어져가지고 가족들을 잘도 먹게 살리는데 너는 언제 갈겨? 이런 말을 할 만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령이 아니라 돈이 우선인 자본주의식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북한에서 어려서부터 저희는 세력에 왜곡된 세력 교육으로 남조선은 월급고 굶주리는 줄 알았지요. 이 보십시오. 삐쩍 말라 있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통통한 얼굴들이 북한 애들이에요. 여기는 남녘땅의 애들 삐쩍 말라 있어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어머 내 살 빠졌네. 놀랍게도 여기는 칭찬이더라고요. 북한은 욕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욕도 곱게 안 해요. 비꼬아서 합니다. 야 너는 왜 요즘 전진하는 광대뼈에 후진하는 오목눈이냐? 이따고 식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부자들의 우상화 교과서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신교과 김일성은 축적이는 서기했다는지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100% 믿고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을 믿게 된다는 나치 공보장관 요제프 게벨스가 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6.25 전쟁이고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미국과 함께 일으킨 전쟁으로 배워왔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놈을 때려 부셔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운동회에서도 빠지지 않는 종목이 미국 놈 까부시기 종목이 있어요. 유치원에 가도 반미 포스터가 있고 반미에 대한 동료를 불러요. 우리 남한의 어린이들은 유치원에서 아빠 검, 엄마 검, 애기 검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노래 불렀는지 아세요? 나타났다 미국 놈의 대가리 두루루 두루루 쏘자야 이런 노래 부르고 자랐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싸우다가도 말이 못 사람이 저 새끼 생긴 거 말아서 완전 미국놈 닮았어요. 이게 인격 모독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특급 칭찬도 있어요. 이동무 장군이 닮았구만. 칭찬이. 근데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우리 남한 분들은 만나는 분들마다 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쁘세요.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요. 저보고 엄정나랑 채연씨를 가수 채연을 섞은 것 같은 메모래요. 또 기분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쪽도 김일성 닮았어요. 이렇게 칭찬하고 엄청 혼났어요. 저는. 말씀 좀 심하신데요? 이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차를 마실 때 나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하다 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아니 저기요 제가 뭐 실수를 했나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김일성 닮았다면 칭찬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칭찬이죠. 인민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한에서 욕인데 그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이 돼요. 어머 제가 미쳤나봐요.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닮았대야 칭찬이겠네요. 그랬더니 그것도 욕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멘붕이 왔어요. 그러면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뭘 닮은 게 칭찬이고 뭐가 욕입니까? 했더니 여기는 연예인 닮았다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있으니 그러면 아무리 김정은이랑 똑같이 닮은 사람은 있어도 김보자 근처도 안 갑니다. 남자분들은 싹 다 장동건 닮았다 그러고 여자분들은 다 송혜교 닮았다 그럽니다. 이렇게 직접 살아가면서 배우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연시되게 세뇌교육을 받다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에 있어 이제는 보기 드문 슈퍼돼지가 날로 늘어나는 건 김정은의 몸무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독재체제 3대 세습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바로 선전선동과 세뇌교육 그리고 공개처용. 공개처용은요 중학교 1학년부터는 단체를 줄 서서 가서 보게 합니다. 이것이 산교육이고 현장 학습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서 보니까요 한 사람에게 총 9발의 총을 쏘는데 이마에다 3발 쏘고 가슴에다 3발 쏘고 배에다 3발을 쏴요. 말뚝에다가 박아놓고. 그래서 저희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총 맞은 것처럼. 노래 가사가 어떻게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가 있는데 후렴 가사는 더 가관입니다. 구멍난 가슴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총 맞은 가슴팍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걸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사말이 들릴 때마다 잊고 싶었던 그 악몽이 자꾸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공포가 정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항상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배를 걸고 한쪽으로는 불안하면서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나 잡으러 왔나? 나 뭐 잘못한 것도 없나? 항상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런 독재자가 떴다 싶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죠. 이들은 왜 우냐? 김부자를 만나면 북한은 가문의 영광이어도 김부자를 만나는 순간 접견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면서 접견자들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최우선권에 있습니다. 김부자들은 북한에서 거의 걸어다니는 인간 로또예요. 야만 만났다 싶으면 내 인생 상승하니까요. 그러니까 김부자들 앞에서는 과잉 충성을 하고, 그 과잉 충성은 어디에서도 나타나느냐? 북한의 미녀 응원단들이 왔을 때도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김부자 현수막에 젖는다고 당장 철거하여. 우리 뉴스 보고 혀를 찾죠. 헐.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북한 사람이 봤을 때 이 여성들의 눈물이 과연 진심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야들의 눈물이 진심이라면 북한 사람들은 비 올 때마다 울어야 된다. 쇼다. 물론 이 개중에는 보여주기 위한 쇼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우는 애들도 있겠죠. 어디 가나 이 골 때리는 애들 한두 명은 꼭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울었을 겁니다. 옆에 것들이 우는데 어떡합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저 미친년 하면서도 나가서 아이고야 그러네! 이렇게 울어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오지 탄각 행을 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 그때 왔던 여성들이 또 뭡니까? 화제가 됐던 것이 미모의 여성들이 오다 보니까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 동지들은 정신줄을 놔버렸다 하더라고요. 와, 남남북년에 북한 여자들 다 이쁘다. 와, 미치겠다. 전 군부대 쪽으로 가기가 우리 군인 장병들이 강사님 북한에 있는 여자들이 다 이뻐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얘네들처럼 이쁜 여성들도 있지만 국가밥 먹고 양심 없이 생긴 애들도 많아요. 우리 남성 동지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군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이씨 그래도 북한에는 다 자연미인이지 말입니다. 우리 남한에는 이쁘다 하는 가시나들 싹 다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야. 북한에는 성형 못하고 사는 줄 알더라고요. 북한은요 90년대 초반부터 쌍꺼풀 수술이 나왔어요. 보편화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껍데기도 뒤집는 거 그거 뭐더라? 그 박피도 하고요. 2012년도에 평양에서 탈북한 친구는요 코를 세웠더라고요. 예뻐요. 아직 남한만큼 발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돌려깎기하고 이거는 없는데 웬만큼 할 만큼은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인간의 본능이죠. 그럼 얘네들 왜 다 하나같이 이쁘겠습니까? 전국에서 이쁜 것들만 뽑아온 거지요. 이렇게 뽑아오면 우리 남한에서 줄 서치요 많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은 그냥 선전하려고. 그래서 그 진미라는 아이의 삶을 찍으러 갔던 이 비탈리 만스키라는 러시아 감독도 북한은 거대한 세트장 같았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 이전에 구글 회장단은 북한을 돌아보고 와서 북한은 트루먼쇼 세트장 같았다. 저는 이 표현이 더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희는 비행기 꼬리도 이 구경도 못했는데 우리가 뭘 행복합니까? 에이 열받아요. 그래서 평양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지어놨지 지방 아이들은 안심해요. 연약합니다. 우리 남한의 농촌하고 북한의 농촌을 비교해 보십시오. 애들도 다 나가서 저기 뭐를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전대는 이렇게 매미처럼 옆에 서서 노래를 불러요.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소가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커요. 그러다 보니까 소로 태어나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북한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삐쩍 말라있어요.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남한에 소나타가 있지요. 북한도 소나타가 있어요. 예. 소나타. 예. 소나타. 예. 그리고 북한은 이 자전거가 우리 남한의 자가용과 비슷해요. 자가용 역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를 것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예. 노동의 해수는 열악하죠. 살을 깎더라도 우리 다 장비가 아직 사람이 안 합니다. 북한은 여기 보면 앉은 사람이 지금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정대를 잡고 있고 한 사람은 해머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100번씩 하고 또 교대를 하는데 이게 막 빨리빨리 하는 그 북한에서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두들기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이 현장에서 많이 납니다. 예, 졸린데 빨리 일은 해야지. 이 국가에 내 가세가 있거든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잔다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 머리를 두들겨 패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 다리. 군인들 참 불쌍하죠. 군인들이든 여자이든 아이들이든 북한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자, 아름드리 나무죠. 우리는 나무를 보게 되면 뭘 하고 싶어요? 사진을 찍죠. 북한에서 온 분들은 이 나무를 보면 뗄까 그런 생각한다는 거. 패고 싶어요. 이거 하나를 떼겠는데 라는 생각. 하나를 똑같은 걸 보고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보더라는 겁니다. 북한은 아파트에서도 다 장작불로 불을 때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파트가 굴뚝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공동 굴뚝이. 그럼 매 층마다 구두를 띄우고 공동 굴뚝으로 나가는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밥을 지을 때도 항상 불 아궁이를 지켜야 되거든요. 가마솥이 밥이 탈까봐. 그러다가 봄에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벌컥 거꾸로 쏟아낸 날은 앞머리 다 태워요. 방심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남한에 왔더니 우리 남한의 여성들은 밥을 날로 지더라고요. 그냥 밥솥에다 쌀 씻어서 저렇게만 하면 다 됐다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청소도 그냥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돌리는 것도 귀찮은지 요즘에는 혼자 싸돌아다니며 하는 청소기가 생겼더라고요. 이야, 여자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정말 내가 탈북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자꾸 그냥 듭니다. 보시죠, 북한이 민둥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함경북도 내에 지금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홍수가 나가지고 싹 다 물이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 함경북도 여러 지역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피해가 큰 데가 제 살던 고향 부산이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알만한 데다 다 지금 연락처를 띄워가지고 지금 남동생이 가족이 어떻게 됐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좀 연락이 없어가지고 저희 엄마는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계세요. 엄마는 3년 전에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남동생 가족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데려오려고 지금 탈북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더욱 분단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바로 지척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묘소에 달려가서 술 한잔 부을 수 없는 이 분단의 현실을 더욱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더 늘어나기 전에 우리 1000만 이상 가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한 자유통일에만이 되겠구나 라는 절박함을 더욱 느꼈습니다. 자, 이런 북한에서요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세계 행복지수 203개국 중에 미국은 꼴등을 차지했고 북한은 1위입니다. 대한민국은 152위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미친 나라에서 조사를 했을까 하고 봤더니 북한이 조사했더라고요.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갖다 붙인 개수작인 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어이가 없네? 그러죠. 밤만 되면 사라지는 북한. 그래서 저희는 전기가 없다 보니까 쌀, 물, 불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쌀 없지요? 불 없지요? 물이 왜 없냐? 불이 없으니까 수돗물 공급이 안 돼요. 집집마다 수도꼭지는 있는데 제가 뭐하는 물건인지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물 길어먹고 살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남한에 와서 보니 여기는 수도꼭지 뭐하지만 돌리면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각도에 따라서 물 온도가 변하는 거 보고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하지만 우리 남한 분들은 그 각도에 따라서 물 온도가 변한다고 나는 정말 행복한 국민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랑 오히려 그냥 불만만 가득한데 저희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강연 주제는 울상과 행복, 저를 통한 북한의 실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만큼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상대적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의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1층 고층에서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21층을 걸어 올라가고 이 물기로 먹는 이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게 한 60, 70년대 그 찍은 영상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그랬다. 아니에요. 2012년도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평양만 변했고 지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고생하는 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3, 40년을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온 거예요. 40년 미래로. 적응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가 다르죠. 또 그동안 오랫동안 분단돼 있다 보니까 쓰는 용어도 달라요. 너무나도 발전돼 있어요. 따라가려니까 숨이 차고 힘들고 한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류 열풍이 들고 한류 열풍은 왜 탈북을 부추긴다고 하느냐. 요거는 뭐 살던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살던 함경도 지역이 좀 북쪽으로 갈수록 좀 남자들이 가부장적이에요. 저는 연애는 마음대로 합니다. 북한에서. 근데 저는요 드라마를 보면서 입이 속이 그냥 뒤틀렸던 게 남한 드라마는요 눈만 뜨게 되면 연애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 드라마는 눈만 뜨게 되면 장군님이 어쩌고 저쩌고 있다고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연애는 그래도 마음대로 하는데 연애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 그러게 되면 남자 쪽에서 바로 주먹이 날라옵니다.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는 건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여러 번 맞았어요. 나쁜 시기. 근데 한 번에 헤어지다 그러니까 벽돌을 내리까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이마가 벽돌보다 강하다는 것을. 벽돌은 2개로 뻗겨졌지만 제 이마는 그냥 찢어졌거든요. 남한 같은 깜방가지 북한은 이거 가지고 깜방 못 보냅니다. 얘를 깜방 보내려면 얘를 만날 때 김부자들을 비방한 녹취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직 김부자를 위한 법만 있고 약자를 위한 법이 없는 겁니다. 약자로서는 강자들은 항상 당하고 살았는데 남한 드라마를 보니까 여기는 여성들을 공주님 모시듯이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다들 간땡이가 부었더라고요. 밥 먹다가도 지 신기만 불편하면 남자친구 얼굴에다 물편하고 안기더라고요. 싸가지 없이. 감히 남자인데도 어떻게 몰라? 또 안길 수가 있느냐? 저래도 되냐? 남한 여자들 욕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당하고 사는데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탈북 충동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서 한나원이라는 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데 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70%가 여자들이고 30%는 남자들입니다. 3개월을 서로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까 또 저한테 대시하는 남자애들이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고맙지만 사양했습니다. 나 너 만나려고 탈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에 왔으면 오리지널 남한 남자 동물을 만나야지 왜 굳이 남한까지 와서 북조선 아스키를 만나겠습니까? 또 헤어지다 그런 벽돌을 내리까면 어쩝니까? 그래서 그 어떤 유혹이 바람이 불어와도 지도를 지켰고 오직 남한 남자만을 고집하면서 나왔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쉽게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나와보니까 드라마랑은 다르대요. 드라마는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책 하나 떨어뜨려도 그거 집어주면서 다음날 연인이 되지 않습니까? 면접 보러 갔다가도 저 싸가지가 이거 다음날 연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누굴 만나려고 해도 인맥이 필요하구나. 저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우나를 갔다가 제 고향 선배를 만났어요. 저보다 4년이나 먼저 입국한 대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드디어 인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언니의 주선으로 드디어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저는 소개팅을 해주는 대가로 보험을 들었어요.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95,000원짜리 그것도 비싼 거. 그 도장을 딱 찍고 나니까 홍대에서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만나러 딱 갔더니 웬 자유로운 영혼이 한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허벅지까지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머리는 그 왁스를 잔뜩 쳐발라가지고 저는 젖병 수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적 충격인 거죠. 그래도 밥 먹고 영화 한 편 때리고 왔는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밀당의 기술이 필요하죠. 전화 올까봐 겁났어요. 근데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좋아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떨어지기도 바쁘게 반은 쌍시웃이 나오고 얘는 쌍시웃 탈북자가 감히 남한 남자를 참? 저는 상해.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탈북자는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지 같은 땡땡땡 여기 나온 겁니다. 지금 같았으면 이런 허러 자식을 만나 같이 싸웠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저는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 자신 너무 비참했어요. 목숨 걸고 넘은 대가가 이렇게 짓밟힐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치는 까치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만나서 살아란 말이 있나 보다. 두 번 다시 남한 남자를 만나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 품었건만 사람이랑 참 간사하더군요. 우리 남한사를 눈 좀 더 크게 뜨고 살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괜찮은 아스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처럼 다가오는 또 한 명의 남한 남자를 만나서 한 2년간 연애도 했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제 수라에 2 아들을 둔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탈북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고 생각한 거는 더 해도 돼요? 좀 3시까지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확실한 탈북 동기와 탈북 스토리가 있다면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탈북 배경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북한 젊은이들이 패션을 바꾸고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단속이 된 겁니다. 긴 생머리, 수종질 날라릅니다. 길거리에서 걸리면 무조건 삭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이가 훨씬 짧아진 쇼코트 머리. 여기 20대 초반의 저입니다. 이 짧은 쇼코트, 이 거짓머리라고 합니다. 예뻐요? 근데 우리 남성 동지들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별론가 봐요. 솔직히 북한에서는 좀 통통하고 살집이 좀 있는 여자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면 남한에 가서도 뭐그저 같이 하고 왔는데 여기는 남자들이 하나같이 삐쩍 마른 가시나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살까기. 다이어트. 그냥 살이 안 까지더라고요. 저녁마다 굶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라도 눈물이 나든지 북한에서도 굶지 않고 살았는데 남한에 와서 굶고 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 살을 깔려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이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죽겠어요. 지금 배가 힘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헤어스타일 역시 얼마나 유행이 됐었냐면요. 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인데 이 5명 모두가 다 거지머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 역시 단속의 대상이 돼가지고요. 길거리에서 저는 단속돼서 끌려간 것을 미용실이었고 이렇게 삭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끌려간 날은 삭발은 안 하고 대신 파마를 시키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다 하고 1시간 뒤 거울을 보니까 이건 차라리 삭발이 낫겠더라고요. 짧은 쇼커트 머리 파마하게 되면 어떤 스타일 나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남한 같은 걱정 안 합니다. 또 가서 펴면 되는데 여놈의 북한은 이 오브리는 기술만 있고 피는 기술이 없어요. 저절로 펴질 때까지 계속 할머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숨막히는 탄압이 탈북을 부추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안 했다면 밥을 굶지 않고 사는다면 왜 내 나서사람 고향을 떠났겠습니까? 어느 놈 아무도 모르는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남한이 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유의 땅을 찾아서 목숨까지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 당국이 더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친구들이 만나서 좀 술 마실 수 있죠. 술 마시면 기분 좋으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북한은 술 마시고 부를 노래가 없어요. 다 기분은 찬양곡이에요. 그래서 남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또 친구가 또 신고를 했어요. 누군가가 단감반에 끌려가가지고 단소문을 쓰고 김일성, 김종길 장군의 노래 각각 100번씩 부르고 풀려났습니다. 감옥에 보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숨 막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돌이켜보면 숨이 꺽꺽 막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뭔지 인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 눈과 귀를 꽁꽁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 북한에서 그 뭡니까 그 도발했지 않습니까? 목함질의 도발. 그러니까 난 북한 당국에서 막 그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남한 방송을 막 틀었지 않습니까? 대북 방송을 그랬더니 거기다 포사격을 할 만큼 그냥 막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격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한 노래만 들어가도 그냥 북한 군인들이 장군님 지키다 이딴 노래만 듣다가 우리 만남은 이래보시오. 아구야 메시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노래만 듣고라도 탈북을 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남한에 와서 산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정말로 잘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눈에는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북한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애를 낳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낳는 순간부터 제발 내 새끼 굶기지 말아야지 노심초삼해서 키웠을 텐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한테 더 좋은 유기농만 먹일까를 고민하는 행복한 엄마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올해 초등생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복에 겨워서 이놈의 새끼는 밥을 잘 안 먹어요. 미치겠어요. 저는 밥 한 숟갈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애들을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제 아이 밥 먹이는 걸 제가 집착을 합니다. 밥 한 숟갈을 내가 오늘 먹어야 될 양을 못 먹으면 유치원에 그 버스 따라가는 데까지 제가 먹였어요. 근데 또 편식은 또 더럽게 심해요. 과일 중에는 딸기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플레를 먹어도 딸기만 요플레만 찾고요. 치약도 딸기만 치약이야만이 치카치카를 해요. 지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너 편식하면 안 된다. 항상 얘기하지만 정작 마트에 가서는 이 엄마는 바로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딸기맛 치약부터 딸기맛 요플레부터 집어드는 그런 엄마로 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풍요로움에 오늘의 자유로움에 감사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작은 입술에 마음껏 배불리 또 먹여줄 수 있음에 감사라. 대한민국 엄마임에 대한민국 아빠임에 감사라. 대한민국 국민임에 감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게 되면 우리는 언어가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정작 와서 힘들었던 건 언어가 달라서 어려웠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한 문장에 영어 두세 단어는 기본으로 쓰더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남한에 와서 지금 또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꼈습니다. 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민족이구나. 또 저는 남한 생활 12년의 연식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실상을 전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남한 용어로 바꿔서 전달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졸지 않고 쫙 빨려 들어오는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좀 열강을 해주신 유현주 강사님께
우리 예쁜 유현주 강사님 꼭 얘기해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영재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외산도 좋아 웃으며 외산도 좋아하는 그릇이 이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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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으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정강 그 손목 잡아봅시다. 외산도 좋아 웃으며 외산도 좋아하는 그릇이 이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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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 70여 년은 우리 남과 북 모두에게 많은 문화적인 차이점, 언어의 이질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 문화를 창출해가는 평양 백두한라 예술단 공연. 오늘 여러분들은 평양이 아닌 금강산이 아닌 바로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으뜸 마늘 있는 여기 경북 의성에서 최고의 공연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 한 종목 넘어갈 때마다 따뜻한 동포의 정으로 사랑으로 박수 쳐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소에는 북한에서는 국빈들만 참석하는 최고의 연회장에서만 볼 수 있다는 아름다운 무용을 준비했습니다. 음악 틀어주시라요. 우와, 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장단은 들을수록 신명나고 들을수록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장고춤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라 우리 노래 큰 박수로 맞아주시라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악기는 북한에서는 풍랑을 이용해서 손으로 친다 그래갖고 선풍금이라고 말한답니다. 이 작품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소개할 분에게 올릴까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꼭 13년이 돼가는데 저희 예술단을 우리 탈북자들이 든든한 가족이 돼주시고 울타리가 돼주신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마련해주신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헌법 92조에 의거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관 청와대 모셔다가 우리 회장님께 임명장을 드리신 분은 다름 아닌 대통령님이셨습니다. 바로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성군협의 회장님과 간사님,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와 함께 이 작품을 올릴까 합니다. 들으실 곡은 명곡 뱃삼에 묻혔는데 한번 아니야 아직 풀지 마시라요. 네, 소리 한번 내봅시다. 볼륨을 전반적으로 조금 키우셔도 좋겠습니다, 사장님. 네. 잠깐만요. 뒤에까지 잘 들리십니까? 네. 그리고 볼륨을 전반적으로 올려주시라요. 들으실 곡은 명곡 뱃삼에 묻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불러보고 싶어서 앵콜곡을 준비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1순위 찔레꽃입니다. 틀어주시나요? 아가씨 박수! 다같이 불러주시나요?
네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노래할 때는 음악도 안 나오고 앵콜 소리도 안 나오더니 대한민국 노래 나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밀인데 생전에 김정일도 꼬냑은 꼭 프랑스 꼬냑이 마시는가 봅니다. 회장님 제가 아직 그 술을 못 먹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김정일처럼 한번 마셔봅시다. 거기에다가 노래는 바로 대한민국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통일은 안 하고 죽었는지 제 가슴이 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작품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저 풍력당의 농촌 마을에 가면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갖고 물동이고 다니는 어머님들을 점점 찾아볼 수가 있답니다. 음악 틀어주시라요. 우리 어머님들이 처녀 시절이 묻어나는 우리 민족의 깊은 생활의 향수가 넘쳐나는 물동이춤을 모시겠습니다. 생불터에서 어머님들을 위한 작품이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라요.
들으시라요. 너를 남겨온 봄거를 길으로 진 가지다가 무정 세월 한우리를 징징 공룡 어서 내려라 볼까 이리로 너를 남겨온 백사장 모래마다 밝은 자루 만국은 산리가 바람이며 우리가 지나간다 저기 저물만 흘러서 갔노라 저기 저물만 흘러서 갔노라 네, 이렇게 민요도 똑같고 하락도 똑같은데 통일은 과연 언제 나올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북한의 아주 아름다운 민요 가수를 소개합니다. 조수미동무입니다. 네, 수미동무는 고향이 어디죠? 네,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김책시입니다. 김책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바닷가 마을이라서 물고기가 많습니다. 야, 그러면 바로 여기 의성 마늘에다가 물고기 찜도 해먹고 물고기 탕도 해먹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 의성하고 김책은 자매 결혼을 맺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안 그렇습니까? 네, 수미동무는 오히려 제가 들었을 때는 대한민국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이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 노래 울산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시나요? 여성 동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울산 아리랑. 너를 보내 또 사랑 찾는 왕성 하나
동네 인심도 푸근하고 박수도 항상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주시는 의성의 우리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다면, 북녘땅 동포들을 모셔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여 이번 순서에는 이런 절절한 동일의 영혼을 안고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작품은 아마도 우리 국군 장병님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런데 대대장님이십니까? 어떻게 직함이 제일 간부동지 같으신데, 네, 오늘 국군, 네? 통합대장님. 역시 대장은 대장이시군요. 네, 우리 대장님과 여러 국군 장병님들이 딱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최고의 노동당 간부동지들을 모시고 하는 최고의 1호 행사처럼 아주 건드러지고 긴장감도 좀 되면서 재미도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온 찬 땅바닥에 배를 붙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가시는 국군 장병님들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북한에서는 국빈들만 참석하는 최고의 행사장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랍니다. 이 작품을 일명 마술춤이라고 말한답니다. 1초 만에 옷 색깔이 확 변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화장실 못 갑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요 순간 놓칩니다. 그러면 금강산 관광 못한 것보다 더 아쉽습니다. SBS 강호동의 스타킹쇼에서, KBS 열린음악회, KBS 가요무대에서, 우리 평양 백두한라 예술단,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쿠웨이트리 가서도 멋진 박수갈채를 받고 온 최고의 마술쇼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담은 파란색 가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파란색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기분이 좋으시다면, 놀라우셨다면 박수 한번 후원해 주시나요? 한방울이 퐁퐁퐁 쏟아지는
셉니다. 아까보다 이 자리가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양 감독님 순서 바꿉시다. 네, 이렇게 느낌을 보니까 오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 의성 국민들께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답니다. 더불어서 통일이 된다면 우리 어머니께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추석날에 꼭 드리고 싶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다 부모님들께 어울리는 노래 가시고기 사랑을 불러드릴까 합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바다 같은 내 어머니 저 가슴을 풀어주시며 생명을 주신 여섯 가지 사랑 주고 당신 아픔 모르시다 새가 되어 하늘 높이 사랑만 남기고 가셨네. 마른 손이 갈라지고 잔주름이 깊어가도 떨리는 손 내밀면서 걱정하시니 울려버린 가시고기 사랑 아버지 사랑하는 하늘 같은 내 아버지 말없이 큰 가슴으로 세상을 주신 여섯 가지 사랑 주고 당신 아픔 모르시다 해가 되어 별이 되어 사랑만 남기고 가셨네. 마른 손이 갈라지고 잔주름이 깊어가도 떨리는 손 내밀면서 걱정하시는 우리 아영분이 부르고 싶어 오늘도 울려보는 가시고기 사랑 오늘도 울려보는 가시고기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뭡니까? 북한에서 고랬다간 총살 당합니다. 간사님 전문 다 닫으시라요. 우리가 71년도 참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경찰관 분들이 딱 앉아 계시는데 겁대 없이 저렇게 막 나갑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북한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간부 동지들이 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북한에서는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 일어나시는 분들은 북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앉아서 우리 함께 오늘 통일의 노래 목
청청껏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여 이번 수서에는 제가 KBS 가요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 남진 씨와 함께 불렀던 노래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단다 함께 가겠습니다. 같이 즐기시나요? 사랑을 알고 사는 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는 세상의 눈물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래에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얼쑤 잘하시네 우리 아버님도 박수 반갑습니다. 이들 다 같이 우리 사이 다리를 너는 고맙지 세상 눈물이요 하늘이 믿으시는 내 네, 여기에 둥지를 잘 불러주신 남진 씨만 있었다면, 김성아 씨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음에 꼭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동무들은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앞에서만 공연을 했던 아주 유명한 동무들이랍니다. 오른쪽으로 한 50바퀴를 돌 텐데 그때는 와와 함성 치면서 박수 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드려진 사단부를 소개합니다.
주시나요? 여러분 같이 해주시나요? 낙동강 바람이 치마포에 스치며 우린 날 몰아보니 소식이 오네 은행이 보이면 누가 보라나 누르신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에헤야 에헤야 너를 줘라 산대를 줘라 내 처음 소양강에 망거리 치며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년새야 18달기가 들러진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너처럼 그리워서 내만 배우는 소양강 저녁 여러분 같이 불러주시나요? 신호 시간을 내시나요? 갈고 내고 이기고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없는 가슴에 떠나고 안 오시면 나는 어쩌나 그리워서 내만 배우는 소양강 우리는 누가 뭐래도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이어온 한 민족 한 핏줄입니다. 민족의 아리랑, 승리의 아리랑, 통일의 아리랑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라 불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에 있어도 고국의 향수를 불러주는 아리랑 우리 민족의 뿌리가 하나였음을 일깨워준 통일의 아리랑 이 민족 언제면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언어도 똑같고 이렇게 마음씨 종림씨 똑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71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만 될까요? 함께하는 우리 통일의 바람이 불어서 통일의 태풍이 불어서 핵이 없는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이 이 땅에도 하루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 기원해 봅니다. 회장님 올라오시라요. 위원님들 올라오시라요. 마지막 끝곡으로 여러분들 손목 꼭 붙잡고 이 노래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요 노래 하기에 앞서 우리 간사님 안내 말씀 드릴 거 있으면 지금 드려주시라요.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공연 마칠까 합니다. 간사님 아까 말씀하시다던고 지금 말씀하셔야지 중간에 다 나가버리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라요. 끝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디 계십니까? 네, 회장님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위원님 올라오시고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옆에 분들 손목 꼭 붙잡고 노래 불러주시라요. 위원님들 다 올라오시라요. 여태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우리 회장님 정말 잘생기셨죠? 위원님 그리고 여성위원님들 올라오시라요. 음악 주시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통일의 바람아 어서 오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곳을 맞춰서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교를 살리는 통일, 이교를 살리는 통일이여 어서라. 통일이여 어서오라. 통일을 이루자.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던 내 고향 평양의 어머니였고 한시도 잊고 살 수 없었던 경북 구송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더는 헤어져 살